네, 다음 수업, 실험 수업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 것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보존 실험을 하는데 진자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진자가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으니 그 두 개의 썸메이션을 확인을 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진자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보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험에 응용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진자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뭐 넉넉히 쳐다보는 경우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한계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대한 백그라운드 진행을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장의 내용을 잠시 진행을 합니다. 두 장은 진동에 대한 파트인데 진동운동 얘기인데 사실은 이론 강의에서는 진행을 안 했고요.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니까 간단히 넘어가죠. 좌표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표현을 해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마르고 닳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좌표계는 보통 직각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R과 세타로 어떤 좌표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극좌표계를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좌표계가 극좌표계로 뭐 좌표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단조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화 운동, 단순 조화 운동, 여기 있는 것처럼 심플 하모닉 모션, SHA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진동을 일으키면서 운동을 하는데 진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상태가 반복되는 운동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죠? 아까 얘기했던 용수철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을 해줬다가 힘 릴리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진동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주기함수라고 얘기해요. 주기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중에도 단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원력의 변이에 비례하는 주기운동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예로는 용수철 운동이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진자가 있고요. 또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변이에 비례해서 주기운동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용수철 운동은 이렇게 되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실레이션을 할 때 여기 있는 변이를 빛을 투영해서 나타난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조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는 진자는 이렇게 되죠. 장력 T가 있고 밑으로 중력이 향하고 있고 일정한 주기 T는 단순한 수식으로 유도하면 금방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일정하게 계속 움직임을 하는데 계속 평형을 지향하면서 움직이죠. 또 하나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운동입니다. 예전에 회전 운동에서 배웠던 것처럼 등속 원운동은 성력이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마찬가지로 빛을 투영을 해서 얘의 포지션을 좌표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간의 함수를 하나 더 더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좌표를 나타나게 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았던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단조화 운동을 서술을 할 때는 주기운동으로 해석을 하고 주기운동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를 도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극좌표계를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Y 좌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XY 좌표를 나타낼 때 극좌표는 R과 세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 R은 이만큼이 길이네요. 그럼 여기를 XY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X는 요만큼의 X네. 그러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로 Y는 R 사인 세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X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X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까 등속 원운동 봤잖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이게 포지션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XT로 나타나게 되면은 얘는 썼던 A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하고 오메가 T하고 똑같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메가가 뭐였죠? 오메가는 각속도. 각속도는 DT분의 D 세타. 그런데 시간을 곱했네? 그러니까 세타죠. 그러니까 A 코사인 오메가 T, Y는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초기 위상을 언급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위상은 각도를 얘기를 해주는데 원점에서 출발 안 하고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 T도 각도, 얘도 각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내가 이 수식을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조화 운동을 기술을 할 때 수식이 이렇게 처음에 접근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것은 꺼져.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Y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원운동 같은 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이 봤겠지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은 좌한끼리 더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우한끼리 더하게 되면 A제곱이 공통이니까 뽑아내고 코사인제곱 플러스 사인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원의 방정식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자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조화 운동은 코릴레이션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단조화 운동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속 원운동, 진자, 용수철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 모두 단조화 운동입니다. 단조화 운동은 변이가 있고 시간에 의해서 변이가 계속 변하니까 속도가 있고 방향이 바뀌는 가속도가 있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럼 속도와 가속도를 한 번만 알아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아까 됐는데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면 속도입니다. 따라서 VT는 DT분의 DX가 되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다들 할 줄 알죠? A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해주면 A 그대로 쓰고 코사인은 사인 되고 오메가 T에서 안에 거 미분해서 한번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방향으로 속도를 구할 때는 저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Y방향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니죠. 똑같으니까. 가속도를 구해주면 가속도는 이거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네. 그게 가속도니까. 따라서 VT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니까 DT분의 DV를 해주게 되면 한 번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 나오죠. 오메가 T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는 속도에서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야. 거의 똑같은 게 있네요. A 코사인 오메가 T가 XT라는. 그러니까 저거를 좀 더 단순해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T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는 원래 우리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DT분의 DV만.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딱딱 집어넣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 단조화 운동에서의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복원력 때문에 다 평형을 지향하는 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베이스로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탄속력 F는 마이너스 KX 당연하지.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 아주 우주로 가지 않거나 원자 스케일로 들어가지 않는다 모두 다 F1 MA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A 값을 보니까 A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T네.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네요. 이렇게 결정이 되죠.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해주기 위해서 정리를 해둔 것 뿐이에요. 주기를 나타내게 되면 여기는 수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쪽하고 커플링을 하면 x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라지고 k가 n 오메가 제곱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k가 뭐였지? 상승계수, 용수철 상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각속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주기는 원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자기 위치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원래 오메가분의 2파이 맞아? 맞지요. 원래 오메가가 t분의 2파이거든. 그러니까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메가가 이렇게 됐네? 뒤집어서 집어넣으면 돼. 분모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기를 이렇게 질량과 용수철 같은 거 매달게 되면 용수철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만 가지고 이렇게 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성원 운동이 있고 진자 있고 용수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하는 건 모두 다 똑같아요. 방식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결국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자를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에너지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단주화 운동에서의 단주화 운동을 할 때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용수철이 있다. 외력으로 일을 해주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토탈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를 계산해 보면 이미의 위치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이건 아까 정리해서 써준 거죠. 계속 참조를 하려고 일부러 써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원래 공식이 뭐냐면 2분의 mv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수식 중에 그냥 2분의 mv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벨로시티가 어떤 함수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전에 정리를 해주었으니 벨로시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V가 여기 있죠.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잖아.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사라지고 a제곱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써주게 되면 아까 k가 m 오메가 제곱이라고 앞에서 보여주었으니 수식이 m 오메가 제곱을 k로 쓰게 되면 2분의 1 k a 제곱 a는 진폭이야.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저렇게 운동 에너지가 하나 정리되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따지면 포텐셜 에너지 정리해줘야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중력 포텐셜 MJH 이렇게 쓰잖아. 여기는 탄성력이네, 보건력이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결정된다고? 대문자 U를 보통 쓴다고 했고 2분의 1 KF 제곱으로 나온다고 앞에서 계속 보여줬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KF 제곱이면 X가 뭐라고? A 코사인 오메가 T네. 집어넣고 계산해주면은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따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둘이 더한 거다. 얘네 둘이 더해보는 얘기죠. 얘네 둘이 더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로 주어졌는데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공통이 뭐냐면 2분의 1 KA 제곱은 공통이네.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얼마죠? 1이네. 아까 얘기했잖아. 원운동할 때 나왔던 거랑 똑같죠? 결론이 뭐야?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하면 토탈 에너지와 합적 에너지인데 공식은 이렇게 되고 공식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2분의 1 KA 제곱이네. 이거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시간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각각 이렇게 움직여. 하지만 둘을 더해버리게 됩니다. 진폭에만 관계되어 있는 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이 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것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한 거고 플래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평형 상태에서 처음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을 줬다고 해봅시다. 계산을 했더니 얘가 퍼센트로 따라서 100%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축적된 토탈 에너지 양은 100%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요.
시간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2분의 1 n분의 제곱은 저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2분의 1 kx 제곱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런데 위상이 다르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니까 위상이 다르지. 하지만 결국 그 썸메이션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조한 운동이라는 거는 것들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고, 시간에 의해서 걔네들은 계속 변한다. 하지만 걔네들의 썸메이션은 늘 일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실험은 진자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테니 수식은 약간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도 사실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혹시 제 설명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런 교재 2장을 참조를 해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실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